안녕하십니까? 지식과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주변의 누군가 혹은 먼 타국에 있는 우리 친척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깊은 공감을 느끼신다면 주변에도 널리 공유하여 더 많은 분들이 삶의 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저희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3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너무 낯설어요. 뉴욕에서 이민 1세대로 치열하게 살아온 68배 한교포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두 자녀를 훌륭히 키워낸 그가 수십 년의 이민 생활을 정리하고 고국으로 돌아온 이유는 단 하나, 사랑하는 손주들을 가까이서 보고 싶다는 소박한 꿈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꿈에 그리던 고국, 한국에서의 생활은 그에게 매일같이 새로운 종류의 외로움과 당혹감을 안겨주고 있었습니다. 그가 마주한 첫 번째 벽은 바로 사생활이라는 개념의 차이였습니다. 미국에서는 누군가 집에 방문하려면 사전 약속이 필수였고, 아무리 가까운 이웃이라도 서로의 삶에 깊이 개입하지 않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미덕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가족이나 친지는 예고 없이 찾아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렀고 이웃들은 창문 너머로 그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제는 누가 다녀갔나 봐. 아침은 챙겨 드셨어? 같은 질문들이 처음에는 정겹게 들렸지만 반복될수록 감시받는 듯한 부담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이라는 따뜻한 이름 아래 행해지는 관심이 수십 년간 개인의 영역을 존중하는 문화에 익숙해진 그에게는 사생활의 경계를 허무는 것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한국 사회 깊숙이 뿌리내린 나이 중심의 위계 문화였습니다. 경로당 문을 열고 들어선 첫날,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보다 먼저 날아온 질문은 몇 년생이세요? 였습니다. 그 한마디에 보이지 않는 서열이 정해지고 말투가 달라지고 앉는 자리마저 바뀌는 풍경 앞에서 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국 사회에서는 나이보다 개인의 경험과 의견, 그리고 태도가 관계의 중심이었습니다. 20살 차이가 나도 동등한 친구가 될 수 있었지만 한국에서는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윗사람이 되고 그에 따른 권위와 의무가 당연시되었습니다. 그는 이 수직적인 구조 속에서 자유로운 소통이 가로막히는 듯한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세 번째는 쉴 틈 없이 서로의 삶에 개입하는 과도한 간섭 문화였습니다. 아침 산책길에서 마주치는 이웃은 매번 그의 하루 일정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오늘은 어디 가시오? 점심은 뭐 드실 거요? 처음에는 그저 인사라고 생각했지만 하루도 빠짐없이 이어지는 질문들은 마치 취조처럼 느껴졌습니다. 문화센터나 동호회에 가도 사람들의 주된 화제는 누가 누구와 친하고 어느 집 자식이 어느 대학에 갔으며 누구네 집안에 무슨 일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공동체라는 이름 아래 모든 것을 공유하는 분위기는 개인의 삶을 스스로 지켜나가는데 익숙했던 그에게는 이해하기 힘든 풍경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보여주기 위한 삶과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였습니다. 귀국 후 참석한 친척 모임이나 동창회에서 그는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비교의 압박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은 입고 있는 옷, 차고 있는 시계, 자녀의 직업과 사는 아파트로 서로를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소박함이 존중받고 가진 것을 과시하는 것은 오히려 경박하게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외적인 조건이 곧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잣대가 되는 듯했습니다. 진심 어린 대화보다는 서로의 사회적 위치를 확인하는 탐색전이 오가는 모임 속에서 그는 깊은 피로감과 함께 진심이 설 자리는 어디인가 하는 회의감에 빠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은퇴 후에도 끝나지 않는 무언의 경쟁 압박이었습니다.
평생의 짐을 내려놓고 이제는 여유로운 노년을 보내리라 기대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주변에 은퇴한 친구들은 문화센터, 자원봉사, 재취업 등 하루 24시간을 빼곡하게 채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잠시라도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뒤처지거나 무가치한 사람이 되는 듯한 사회적 분위기가 그를 짓눌렀습니다. 조용히 책을 읽고 사색하며 보내는 그의 시간을 주변 사람들은 무료함 혹은 문제로 여기는 듯했습니다. 그냥 쉬고 싶다는 그의 말에 사람들은 왜 그러냐고, 그러면 병난다고 걱정 어린 충고를 건넸습니다. 그는 은퇴 후에도 여전히 보이지 않는 경쟁의 트랙 위를 달려야만 하는 이 사회의 속도에 지쳐갔습니다. 이것은 비단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귀국 동포들이 비슷한 경험을 털어놓습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젊은이들의 눈치를 봐야 하고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어도 문제 있는 사람으로 취급받고 수많은 사람들과 웃고 떠들지만 정작 마음을 나눌 진정한 친구는 찾기 어렵다는 고백들이 이어집니다. 분명 한국은 30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편리하고 풍요로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여전히 집단주의와 위계질서, 그리고 속도와 경쟁을 강조하는 문화가 굳건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주의와 수평적 문화에 익숙해진 귀국 동포들에게 고국의 이러한 모습은 때로는 너무 가깝고 너무 빠르며 너무 숨막히게 느껴진 것입니다. 귀국은 단순한 돌아감이 아닙니다. 그것은 익숙했던 과거에 대한 환상이 아닌 완전히 달라진 현실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해야 하는 제2의 이민과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깊은 문화적 간극을 어떻게 메우고 건강하게 고국에 정착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몇 가지 현실적인 조언을 건넵니다. 첫째, 심리적 문화 충격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귀국 후 첫 6개월에서 1년은 감정 기복, 무력감, 외로움이 극심하게 나타나는 영문화 적응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무리하게 한국 사회에 녹아들려 애쓰기보다 오히려 자신의 마음을 보호하는 심리적 방어막을 구축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둘째, 느슨한 인간관계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너무 빠르게 다가오고 너무 깊이 개입하는 한국식 관계에 처음부터 모든 에너지를 쏟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웃, 친척, 지인들과의 관계는 점진적이고 선택적으로 넓혀가며 스스로 숨 쉴 틈을 확보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셋째, 위계 문화와 체면 중심사고를 비판하기보다 해석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이를 틀렸다고 보기보다 한국 사회가 작동하는 하나의 문화적 코드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겉으로는 한국의 예의를 존중하되 그들의 잣대로 스스로를 평가하며 상처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타인과의 비교를 멈추고 자신만의 기준을 굳건히 세우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넷째,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최근 각 지자체에서는 귀국 동포들을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와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문화 충격을 겪는 사람들과 경험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큰 정서적 위안을 얻을 수 있으며 행정처리나 병원 이용 등 실질적인 정보 교환을 통해 초기 정착의 어려움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한국 사회의 빠른 속도에 휩쓸리지 말고 자신만의 리듬을 찾아야 합니다. 주변에서 무엇을 하든 그것이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과감히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자기 확신, 그것이 바로 은퇴 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핵심 열쇠입니다. 귀국은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두 개의 다른 문화를 모두 경험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왜 이렇게 다른가를 묻기보다 이 다름 속에서 어떻게 조화롭게 나 자신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 교포로서의 고유한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변화된 고국의 현실과 건강하게 공존하는 방법을 찾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성공적인 귀국의 완성일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